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증시인데요. 솔직히 분위기는 좀 암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만 가득한 상황이죠.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스피 2%대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코스닥은 무려 4%대 내리꽂는 화요일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대외 변수와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현재는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 정말 관망밖에 답이 없는지 아니면 좀 버티는 종목으로 가야 할지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대처 방안 그리고 종목별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이상형 월드컵 오늘 8개의 특징주를 꼽아봤습니다. 특징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참 어렵죠. 요즘에 다시 조금은 그나마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오늘장도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 이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이 버티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풀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시장에서도 빨간불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거의 어떻게 본다면 다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히토류, 방산 그리고 뭐 추심증권 이쪽이 뭐 요즘에 약세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건 약간 성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리스크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성향 차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적 성향이냐, 내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사놓고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이 오르면 파는 스타일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무조건 이 종목이 오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 오를 거야. 약간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믿을 기둥이 없다라고 말씀해드려요. 네. 지금 솔직히 2차전지, 뭐 태양광 이쪽 섹터를 저는 계속적으로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래도 이런 장에서도 그 2차전지랑 태양광은 좀 버텨주고 있죠? 네,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 걸 살 거냐, 아니면 올라가는 걸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버텨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인데,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이 오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되는 종목들이 올라간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도 어느 정도 실적도 탄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테마성이 짙은 채권 출시 쪽 그리고 뭐 히토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루아침에 뉴스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호재 뉴스 나왔다가 내일은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바뀌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잘 버티는 종목들로 유심히 잘 보면서 그쪽으로 섹터를 갈아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히토류나 뭐 채권 출심 이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뉴스에 관련돼서 바짝 상승이 나왔다가 금세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재장 속에서 우리가 버텨주는 섹터 그리고 여기 그나마 좀 올라가는 섹터 어디로 갈까? 조금 더 버텨주는 섹터로 눈길을 보시는 게 한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이정우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근에 좀 단기적인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으로 가서 조금 수익을 얻는 걸 기대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버텨주는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장에서는 뭔가 신규 진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장에서는 이 강세 섹터에 대한 그런 매집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나 방산 쪽으로 제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IRA에 관련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죠. 저는 수혜 기대감이.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수정 법안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필두로 해서 그나마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LG에너지솔루션만 봐도 사실 주가 흐름이 그러네요.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산업의 발전 여력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기술주 관련해서는 사실 좀 힘들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그런 기대감, 실적이 없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보다는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같이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발전 여력까지 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그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이쪽은 실제 시장이 좀 돌아와야지만 활력을 찾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순간부터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될수록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오버행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적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가 이제 2차전지 쪽이고 그리고 하나가 또 로봇 방산 이쪽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로봇도 지금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감속기다. 감속기 그렇죠. 쪽으로 많이 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다시 2차전지 쪽으로 온다면 IRA에 대한 그런 효과는 아직까지 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는 것을 봤을 때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2차전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렵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런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1년 내내 이야기가 그러네요. 언급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매크로 환경 때문에라도 방산업계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 수주 잔고에 대한 그런 모멘텀, 특히 K방산들의 그런 앞으로의 계약 기대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폴란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쇄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우주항공 섹터와 같이 엮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을 봐라. 왜냐하면 시장이 회복될 때 다시 우주항공 쪽은 섹터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그런 캐파까지 상승 여력을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도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결국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엔터, 방산 이쪽으로 엔터도 괜찮군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포기하고 그냥 관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두 분의 이야기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호 전문가와 김영호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시죠. 자, 1라운드 이런 시장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시장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서도 깜짝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5거래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코스피의 나홀로 강세 종목이고요. 자, 이 빅네임과 맞붙는 종목 또 결코 만만치가 않죠.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 얼마 전 미국 GM과 손을 잡으면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쉬어가나 싶더니 요새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 수혜 종목으로서 기대감을 바짝 높여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 종목들의 승부는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결은 다르지만 약세장 속에서도 주목을 받는 두 종목 올려봤습니다. 먼저 삼성생명, 국내 증시 전반에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낙관적인 컨센서스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높은 배당 안정성과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까지 거론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 리노공업은 낙폭 과대 구간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달 들어서 13%나 상승한 종목인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전지와의 연관성 때려야 때릴 수가 없는 종목들이죠. 앞선 1라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2차전지 사업으로 뻗어가는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은 걸까요? 기록적인 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요. 이와 맞붙는 종목이 고려아연입니다. 최근에는 폐배터리 관련한 기대감으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까요? 이 두 종목이 펼치는 대결은 잠시 뒤 3라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로봇 관련주와 방산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로봇의 필수 부품인 감속기의 대장주로 불리면서 지난번 이상형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종목이죠. SPG 올라와 있고요. 고환열 수혜주와 또 해외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방산주 LIG 넥스원 올라와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최근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과 중장기적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해 시죠. 자, 이상형 월드컵 8강에 올라온 종목들 8개 특징주 대진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볼 텐데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바로 이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의 격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게 바로 이 그렇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뜨거운 대결, 승부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이종호 전문가님,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둘 다 참 묵직한 종목들인데 네. 어디로 선택을 해주실까요? LG에너지솔루션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호 전문가의 선택은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뭐 두 개가 결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LG에너지솔루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을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뭐 이 기세 자체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이 납득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먼저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LG에너지솔루션을 골라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요즘에 뭐 GM과 손잡고 나서 흐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네. 예. 사람들이 양극재 회사가 좋다, 음극재 회사가 좋다,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을 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같이 하면서 시장에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GM의 선택도 받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 자체가 아까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자체가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점점 더 변모해 가고 있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동맹도 하면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의 진정한 수혜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오늘은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의 수급은 쏠리고 있다. 시장의 돈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난히 혼자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적인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홀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까지도 이제 터치하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장했던 가격, 상장했던 날, 그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까지. 네, 왜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주가가 예.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수급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의 돈들이, 기관 큰 외인들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주체, 수급을 받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네. 낮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스피가 덜 빠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다. 버텨주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우리나라 시총 2등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번 하락장이 끝나더라도 더욱더 강세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시장 흐름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지금 수급의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 이정호 전문가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는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소재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이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는 버텨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좋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고환율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특히 IRA 감축법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 잡음이 있고 그러한 리스크들이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고환율의 그런 수혜까지 받는데 IRA 감축법에 대한 그런 혜택까지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종목을 보실 때 그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을 저는 보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에 빠져서 같이 빠진다면 저는 아래에서부터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향후 7년간 이 포스코에서 양극재, 액극재를 구매를 해서 같이 MOU를 체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 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포스코의 그룹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포스코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주가 흐름을 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뭐 둘 다 좋습니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포스코 케미칼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좀 가져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둘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테지만 전문가분들의 선택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오늘은 조금 어긋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두 전문가의 선택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포스코 케미칼 관에서는 가격 전략 이정호 전문가님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는 2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만 원이면 어떻게 본다면은 제일 고점, 직전 고점을 넘기는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지금이야 시장이 빠져서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의 탄력성을 다시 받는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도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는 첨보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실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어느 정도 보시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더 큰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수급의 흐름에 집중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 두 전문가님이 모두 긍정적인 전망 주신 그런 종목답게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이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인 만큼 금리 인상의 수혜의 기대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보험주 삼성생명이 올라와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로도 삼성생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요, 코스닥의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3분기 비수기 진입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고 있죠. 삼성생명과 리노공업이 펼치는 대결 2라운드의 승부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일단 이 결이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떤 종목으로 가야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리노공업으로 가겠습니다. 리노공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리노공업을 꼽아주셨고,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삼성생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견이 좀 다르게 달렸네요.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리노공업을 조금 더 좋게 보신 이유는요? 사실 뭐 두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골라야 됐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고른 건데 반도체 쪽이라서 사실 이 지금 상황이 좋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 실적 보셨다면 알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많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부, 프로부 그리고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정도 많이 나왔고 이 조정이 사실 업황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장기적인 매직 관점으로 봤을 때 리노공업이 그냥 편하게 꾸준하게 사모을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 받쳐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조금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에 반면에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예.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이 유배당 지급에 대한 그런 배당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밸류가 빠져버린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게 굳이 정말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뭐 추심 채권 쪽으로 상장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아주 제주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냥 사실 좀 접근하기 힘들다. 리스크가 있죠. 네. 금방 네, 또 빨라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수익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또 올라타는 말에,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다가는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또 삼성생명 골라주셨는데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배당 메리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2%대인데 네. 저는 거의 4%대까지도 육박을 할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또 올릴 거잖아요. 네, 올리고 계속적으로 따라갈 예.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보험사에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로 다가가면 배당 주들의 어느 정도 입김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최근 사실 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흐름상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생명사들도 어느 정도 흐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월 말부터 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생명이 작년과 비슷한 배당을 한다면 이번 연도 거의 한 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배당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만한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선택을 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되게 어느 정도 긴 터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오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많이 내려왔네요, 정말.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차트를 오늘 가격을 보시면은 예. 다른 섹터들은 많이 빠져도 반도체 쪽은 많이 안 빠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내려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너무 내려왔다는 거는
지수가 빠져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바닥권에서. 그 말은 바닥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삼성생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하는 일이 워낙 달라서 어떤 선택을 해주실까 궁금했는데 한 표씩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제 반도체 올 타이밍이 됐다 이걸까요? 그러네요. 리노공업이 아주 가뿐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75% 득표를 했고요. 리노공업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7만 원까지는 가능성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너무 7만 원까지 집착하지 말고 6만 8천 원부터는 약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6만 8천 원까지는 분할 매도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7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먼저 포스코홀딩스죠.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서 2차전지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많이 언급이 되었던 고려아연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 이 두 종목이 맞붙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이쪽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고려아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또 고려아연 많이 언급을 또 해주셨죠? 그렇죠. 네. 자, 두 분 다 고려아연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사실 오늘 장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건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긴 한데,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기를 포스코 하면 그냥 철강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네, 배터리. 네, 배터리.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요? 포스코홀딩스가? 네. 아. 근데 이제는 좀 더 뭔가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네. 큰 이슈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시장에서는 철강주로 너무 인식이 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약간 이 에너지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회사다라고 그럼에도 고려아연을 선택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적으로 아연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관련 회사입니다.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둘 다 비슷한 느낌인 게 둘 다 원 사업이 있으면 원 사업이 어느 정도 탄탄한 성이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 2차 전지 관련으로 점 찍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출하려고 나오는 모습세가 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주가에.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비싸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게 제일 흠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희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약간 그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중장기성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아연으로 택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 이유를 들어봤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고려아연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앞서 사실 그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자주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바로 또 오늘 선택의 이유가 됐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애정하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 이전에 폐배터리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세비캠, 성일하이텍과 같이 함께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폐배터리도 지금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수요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의 실적 자체가 금속 가격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슈는 있지만 내년부터 지금 진행할 그 폐배터리 사업,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멀티플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폐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커져가는데 고려아연이 좀 한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금속을 추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좀 강하게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지주회사의 그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고 봅니다. 만년 저평가 리스크. 네, 맞습니다. 지금 마치 포스코홀딩스가 뭐 주주 가치의 재고를 같이 함께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슈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대감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지배구조를 개편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력하게 내비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가져가야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지주회사라고 하면은 이 약간 제가 이제 에코프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쪼개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대 상품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개편을 확실하게 해줘야 포스코홀딩스도 사람들이 투자적으로 매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괜찮으나 코리아 리스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유실률, 가치에 대한 유실률이 너무 크다 지주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증시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챙겨야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고려 아연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도 승부 박빙이었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였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고려 아연이 승리했습니다. 자, 52% 득표했고요. 이번에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할 종목은 고려 아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30만 원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좀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뭐 차라리 포스코홀딩스를 매매할 바에는 포스코케미칼을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포스코라는 그룹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가치를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히려 또 포스코케미칼을 그런 더 집중해서 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은 30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들은요, 2022년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급부상한 종목들입니다. 로봇 관련주로서 먼저 SPG 올라와 있죠. 감속기 대표 주자로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하락하는 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방산주들인데 이 대표 주자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SPG 대 LIG 넥스원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 다 김영우 전문가님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SPG 항상 또 강조해 주셨고 아까 또 방산주 또 관심 있게 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SPG에 눈이 더 갑니다. 네, SPG 가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 이어가실 것 같았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들어보겠고요. SPG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로봇 SPG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 로봇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사실 SPG 자주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SPG 뭐 감속기라는 이제 말을 거의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감속기가 그 자동차로 따지면 거의 엔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제어하는. 네, 맞습니다. 뭐 엔진과는 좀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용 면에서. 네, 맞습니다. 비용 면에서 사람으로 치면 약간 관절 같은 거. 그렇죠. 네, 로봇 관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속도를 제어하고 그런 힘을 토큰을 조절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일단 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속기라는 부품 자체가 사실 로봇 산업의 50% 이상 쓰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더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서 국산화 시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HDS의 아성을 사실 넘기는 힘들어요. 근데 HDS가 지금 거의 로봇 감속기 전 세계 시장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7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기업 하나만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 로봇 시장이 커져가는 캐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중국 기업이 하나 있는데 아마 니덱 뭐 무슨 기업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네, 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 기업이 이 일본 2등 기업과 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로봇 산업에서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로봇에 대한 거점을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G가 지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용 감속기 시장은 결국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2030년 안에 저는 이 이족 보행 로봇이 저는 이 사회에 돌아다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무서운데요. 10년이 안 걸리네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족 보행의 로봇의 감속기가 거의 지금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개 정도 들어가요. 40개. 와. 네,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의 거의 감속기 수준의 6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6배 정도 더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속기 시장이. 엄청나군요. 네, 그렇다면 이 SPG가 지금 이런 얘기들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G 정말 굉장한 그 장점들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종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LIG 넥슨도 사실 밀리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방산,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이 요즘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사실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에서 LIG 넥슨이 제일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 대비 잘 버텨줍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 기세가 나왔지만 LIG 넥슨이 약간 그 부분을 잘 버텨주는 거 있는 모습세가 나머지 이제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이제 LIG 넥슨을 더 유심히 지켜볼 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본다면 LIG 넥슨이 미사일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국내 탑이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이 미사일 관련 사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뭐 발사 실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막 강원도 피해도 나오고 막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그 전에 북한에서 대응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쏜 적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사일도 이제 액션이나 이런 부분을 취해 나가고 있을 때 더욱더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보고 있다. 더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대응하던 방식이랑 많이 바뀌어졌다. 그 대표 주자가 이제 미사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LIG 넥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도 충분히 좋은 회사인데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섹터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2030년까지 뭐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돌아다닐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전 그러면 이제 군대도 대신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로봇 관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에 그렇게 될지 2035년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성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근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원자재야, 네, 원자재야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나아지겠지만 이 인력 감소나 이런 부분은 출산율도 어떻게 보면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부품, 다른 메이커들이 다 성장을 해도 이 부품 쪽은 어떻게 보면 동반선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인 SPG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SPG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SPG로 갔군요. 67% 득표했고요. SPG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주 LIG 넥슨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종호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LIG 넥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고점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상승기의 절반값 정도를 잘 버텨주고 있어요. 저는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이하까지도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반등세가 나올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LIG 넥스원이 반등이 더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전고점이 11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지금같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시장의 중심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바닥을 딛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일까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이죠. LG 에너지솔루션과 리노공업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조금 더 나을까요? 저 LG엔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전지로 선택해 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저도 LG 에너지솔루션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2차전지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역시 반도체는 아직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 것보다는 네. 그나마 좋은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차트 흐름이 많이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좋지 않은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어디서 다져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반도체든 전기차 시장이든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추후에 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이제 다분화되기도 하지만 대량 생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리노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버티겠습니까? 네.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좀 IRA라는 좀 가장 큰 수혜 부분이 네. 있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수혜도 있기 때문에 뭐 CATL 견제를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특히 이제 미국 우호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가격도 판매 가격이 정가가 되고 있고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면 저는 분명히 LG 엔솔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도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는데 이유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예.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2차전지 사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따라가고 있고, 내연기 기관차에서 전기차를 옮겨가고 있는 시즌이다. 이때는 2차전지를 빼놓고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을 논하기가 힘든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긴 터널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왜냐면 진작에 떨어져도 안 이상한 주식인데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관들이나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긴 터널 동안 들어가는 동안 그래도 니네 돈은 많이 벌어놨잖아.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노 같은 경우에. 예. 근데 2차 전지의 그 막강한 파워, 시장의 수급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리노공업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일단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로 한 표 보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이실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76%의 득표를 했고요.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노공업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을 내년에 전망을 좀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뭐
변하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증시도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황도 그거에 대해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좀 보자는 말씀 주시면서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이렇게 4강의 2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일단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이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2차전지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더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 고려 아연이고요. 자,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뜨거운 섹터 로봇주죠. 로봇주 중에서도 감속기로 대표되는 SPG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려 아연 대 SPG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폐배터리 대 로봇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SPG로 가시는군요. 예, 자, 네. 로봇주 SPG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SPG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선택이 이번에도 같이 그러네요. 일치가 됐습니다. 네. 자, SPG 골라주셨는데 이정호 전문가께서 이거 골라주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고려 아연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있는데 로봇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연도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종목을 사야 될 종목은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연도보다 더 좋을 거.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네. 때. 그리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기대감이 클 거.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은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이번 예. 연도를 보고 나서 주식을 사지 말자. 이번 연도만 보고 살 거였으면 리노공업 같은 거 사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리노공업이 이번 연도 거의 10대 최고 실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은 현물보다는 6개월 정도 앞서 나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본다면 CES가 불을 지피면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도 또 CES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술이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도 나올 거고, 이번 달 말에 있을 로봇 전시회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슈 불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로봇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SPG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 사실 고려 아연이나 SPG나 둘 다 참 많이 언급해 주셨던 그렇죠. 아끼는 종목들 아닙니까? 네, 이제 큰 틀로 본다면 이제 폐배터리랑 로봇 쪽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고, 예.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그런 속도라든지 아니면 캐파가 좀 많이 거의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사이클에서 굉장히 금속을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고려아연이 그 안에서 이제 축을 함께 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과 협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폐배터리와 로봇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로봇 쪽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속기 쪽 SPG를 저는 좀 선호한다. 사실 종목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계속 눈이 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저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SPG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SPG로 갔습니다. 63% 득표하게 됐고요. SPG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 아연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볼까요? 고려아연 65만 원 항상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고점을 좀 조정을 주면서 계속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6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으로 왔습니다. 참 기대되는 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는 바로 이 종목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SPG. 자, LG 에너지 솔루션 대 SPG가 벌이는 이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다 처음부터 계속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신데 어떤 걸 가야 좋을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고민이 되는데 저 SPG 끝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G 김영우 전문가께서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SPG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로봇주로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군요.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도 SPG였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한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예요? 사실 시장에서 그 주목받는 빈도로 본다면 2차전지 쪽이 더 크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크게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라인 기술적 분석 라인 설정해 놓고 아래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건데 SP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큰 성장을 이뤄낼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근간을 해봤을 때 더 기대가 되는 쪽은 저는 로봇 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신선함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고 이 SPG 같은 경우 이제 로봇에 대한 그런 태동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누른 이유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께서도 골라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목표가로 봤을 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60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SPG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그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SPG가 더 높고 그러네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SPG를 전체적인 글로벌 회사 HASD랑 비교해봤을 때 예. 퍼나 이런 부분이 아주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SPG 시장이 거의 국내 매출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이 대세로 자리 잡히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SPG도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가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SPG를 선택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코 이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포트에는 두 개 다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다른 섹터들보다 이 두 섹터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연도까지는 무조건. 로봇은 뭐 내년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가 PTX 찍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반도체도 어떻게 본다면 너무 좋다 하다가 결국 이번 연도 찍어서 주가 확 떨어졌던 모습제가 나왔습니다. 네네. 2차 전지도 만약에 이 이상 승세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년 정도에 피크를 찍으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까지도 더 좋은 SPG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SPG를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렇게 왔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42% 받았고요. SPG가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갑니다. 58% 득표를 하면서 시청자의 선택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요? 네,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는 로봇 감속기 대표 주자죠. SPG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SPG부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깝게 됐는데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일단 55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결국에 이 실적이 채워지면서 기대감이 같이 밸류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시가총액이 기대감에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PG 관해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SPG는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22,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타점을 최대한 아래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한 61일평 초록색 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서부터 최대한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LG 에너지 솔루션은 55만 원, 그리고 SPG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잡아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 SPG 가격 전략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는 SPG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계속적으로 이게 중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있던 수요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로 온다라고 한다면 SPG 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한일 수혜나 이런 부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하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현재는 19,000원대 구간인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는 가격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이종우 전문가님은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SPG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